자, 오늘 평면 좌표를 시작할게요. 도형 파트는 굉장히 설명해야 될 스킬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공동수학 2에서 이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도형의 방정식인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쉬운데 여기서도 좌표에서 또 할 게 많고요. 직선의 방정식, 원방, 그리고 도형의 이동까지 해서 모의고사 문항도 많이 보셔야 돼요. 할 게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명제부터 이제 좀 어려워요. 명제부터 할 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도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 다음 함수 파트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평면 좌표를 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평이한 단원이 요거랑 요건데, 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면 좌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좌표는 각각 x1, y1, b는 x2, y2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거리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거리차 제곱에다가 y거리차 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루트를 씌워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바로 이 식이죠. 보이세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는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리고 나서 원점과 이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A라는 점이 지금 x1, y1이니까 OA의 길이는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로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x1, 여기가 y1이죠. 그래서 제곱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아이고 뭐야 답이 왜 체크돼 있지?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이다 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보이죠?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B의 제곱은 저기 5루트 2의 제곱이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적용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바로 들어갈게요. 루트 씌워주지 않고 루트 벗길 거예요. 그러면 A-3의 제곱 3 플러스 2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50이다. AB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고요. 플러스 9 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해가지고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 어차피 우리는 A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6으로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설명할 게 있는지 볼까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고요. 이게 좀 필기가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너네 선배들 수업했던 거라서 이렇게 필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챕터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P랑 BP가 같아야겠죠. 그럼 둘이 같다라는 걸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인데요. 만약에 P가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가 0일 거고 Y축 위에 있으면 X좌표가 0이겠죠. 그 다음에 직선 위의 점이면 이렇게 대입을 하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대입을 해서 그 점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일단 구하는 포인트는요. 둘의 길이가 같다 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마다 좀 터프가 있으면 같이 볼 텐데 앞에 유형 1번은 어려운 게 없어서 넘겼고요. 여기도 대표형 보고 한번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다룰 게 있으면 같이 볼게요. A, B에서 각각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 P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X축 위니까 Y좌표가 0이죠.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OP의 값을 구하라. 아이고,
그럼 OP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PA랑 PB랑 같아야 되는데 길이로 들어가면 루트가 씌워지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볼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자, X좌표차 P 플러스 1의 제곱, Y좌표차는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P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전개하시면요. P제곱 2P 플러스 1 더하기 4니까 5. 해서 P 값이 나오겠죠. P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다. 그러면 OP의 길이는 이거죠. 2네요, 그냥. 됐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잠시만요. 했던 문항들 좀 체크해 놓을게요. 선생님 풀었던 문제. 11번, 12번이 터프라고 써있나. 11번은 직선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B를 2A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 12번 가볼게요. 그나마 12번이 제일 어려 보이는데 단 그림과 같이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fx 위에 있는 어떤 점 P, P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P에 대해서 AP랑 PB가 거리가 같을 때 P의 좌표에 대해서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딱 얘가 이렇게 수선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점을 만나게 되면은 딱 얘가 근데 이 직선의 y절편을 모르는구나. 그럼 구해야겠다. 직접 구해볼게요. 구하게 되면 얘가 P를 P, 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교점을 먼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B를 먼저 구해야 돼요. AB를 구하려면은 F랑 G랑 같다 라고 풀어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한 방에 적을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이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아이고 X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값은요 마이너스 6 또는 1이 됩니다. 그 마이너스 6 또는 1이 될 건데 여기서 점 P의 잠시만요. 됐어요. 그러면은 그 A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 이것보다는 여기에 대입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하시면 7이 되겠죠. B는 1이고 저희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두 점이 뭔지 알았고 그럼 점 P가 P제곱 플러스 그러면 얘를 구했기 때문에 봐봐 얘들아 여기서 그러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A랑 B의 중점이 있겠지. 중점을 M이라고 할게. 그럼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함수는 당연히 수직이죠. 얘를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중점은 A랑 B의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5일 거고 2분의 7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직선이 2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바로 P가 될 수 있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바로 풀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프린트 갖다 드릴 테니까 좀 마무리를 선생님 오늘 띄워줬으니까 해주시고 프린트 갖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이렇게 세 문제 해볼까? 얘, 얘, 얘. 프린트 갖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보기 자, 지금 해주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음. 12번은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그냥 11이랑 14 두 개만 풀어보자. 자, 친구들이 11, 14 푸는 동안 선생님이 12번은 계산 마무리 해놓을게요.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에) 뭐 나왔어요? 잘했어요? 그럼 13번. 얘는 그냥 뭐라고 놔야 될까? 14번은 얘가 잠시만요. 얘들아 14번도 설명해 드릴 건데 아까 일단 12번 하던 거 아까 설명한 대로 선생님이 계산만 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필기 보고도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선생님이 설명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아까 이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거는 해설제도 없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설제는 전 P를 갖다가 이렇게 잡았어. P, 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5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 근데 계산이 되게 복잡하겠지. 딱 보기만 해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 얘는 중점을 구했잖아. 그러면 얘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건 확실하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y 마이너스 2분의 7
기울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 해서 이와 같이 나오고요. 넘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직선 L과 fx 2차 함수를 이대로 써서 둘의 교점이 바로 점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변으로 넘기시면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바로 나오고요. 해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이 문제는 꼭 별표를 쳐놓고 얘들아 다시 한번 꼭 풀어야 돼. 왜냐하면 풀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접근을 한 이유는 많이 출제가 된 문제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많이 풀어본 문제니까 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가져왔지.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풀이를 확 줄였지. 그러니까 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영상 보는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필기해도 좋습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14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그렇다면 점 P의 좌표를 이렇게 잠깐만 얘들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는데 답은 3번인 거 이유 알죠? P의 좌표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공식 써서 자, 그 다음에 14번은 얘가 점 P가 X좌표를 P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 P,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요 점을 잡고 요거를 들어가 줘야겠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A, B가 특정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A, B라는 점이 2차 함수랑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냥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제곱, 제곱. 그러면 AP의 제곱은 P-2의 제곱 플러스 Y좌표는 4를 빼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X좌표 차 제곱 Y좌표 차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좌변은 2P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4P 나오지 그 다음에 뒤에서는 플러스 8P 나온다. 그럼 플러스 4P지? 이해되니? 봄이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는 4 나오고 여기서는 16이 나오니까 합쳐서 20 우변은 2P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0P 여기서는 플러스 2P니까 마이너스 8P겠네? 그리고 25 더하기 1이니까 26이 되겠죠? 그러면 P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P를 좌변으로 넘기면 12P 이해되실까요? 12P 그리고 6이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12분의 6,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전 P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게 1대1 루트여가지고 딱 2번이네. 이게 뭔 말이냐면 OP잖아.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어머. 1대1 대 루트 2가 지금 뭔 말이냐면 이해를 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X좌표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색깔을 좀 연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잖아. 요점이잖아. 그러면 1대1 대 루트 2지. 그러니까 딱 봐도 이 길이가 그냥 여기다가 루트 2 합치면 루트 2 곱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로 이거 찍었어요. 저 좌표가 저거기 때문에 이거 P라서 이해되실까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지금 하시고요. 준성아 20번까지 다 했으면 가도 돼. 채점 다 하고. 아직도 멀었어? 얼른 하고 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이제 삼각형 결정 조건인데, 잠깐만요. 이거 14번 답만 하겠게요. 그래도 혹시 답을 꼼꼼히. 삼각형의 모양 결정. 그냥 하면 됩니다. 얘는. 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일 때.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각 A가 90도니까 그렇다면 이거 A, B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AC의 제곱이 BC의 제곱이 돼야겠죠. 근데 일단 얘가 직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2차식이 돼버리잖아. A에 대해서. 그럼 계산하기가 복잡하겠지. 2차보다는 1차식이 더 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각 A가 직각이니까 이것보다는 AB랑 AC가 수직이라는 성질을 가져가 보자. 그러면은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니? 3에서 요거 빼면 2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AC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지금 AC로 볼 거예요. 얘 기울기가 A-1분의 5-1이니까 4가 될 거야. 그러면은 A-2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A는 0이 되겠네? 뭐야? 뭐죠?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내가 갑자기 2로 바꿨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낫다. 지금 봐봐 얘들아. 요거 아니야. 요걸로 가야 돼. 응? 왜 그러는지는 알겠지? 2차식보다는 1차식이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해야 돼.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풀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하 파트지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할지를 다양하게 탐색을 한 다음에 제일 빠른 것 같은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가볼게요. 꼭지점으로 하는 세 점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각 A가 각 B가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래요. 그러면 얘도 같은 문제네 얘들아. 요거 좀 해볼까? 얘가 지금 꼭지점으로 하는 이등분 각 B가 90도니까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똑같은 힌트로 지금 좀 풀어주세요. 20번. 얘들아 내가 지금 답 확인하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5번은 해설지에 이렇게 돼 있다 얘들아. 이 풀이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파트의 도형 파트는 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느낌이 오죠. 풀이가 이걸로 가면 딱 봐도 2차식이니까 끔찍하죠. 20번도 마찬가지죠. 얘도 별표 쳐놔야겠다. 해설 풀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 풀이로 가라고. 하나 길게 나오네. 안 되니? 내가 해볼까? 쌤이 거의 다 했는데 보면? 그거 둘이 곱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 쌤이 해볼까? 쌤이 해볼게. 자, 20번. 얘도 해설에는요, 그 피타고라스로 해서 푸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A, B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할게.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a분의 2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요. 3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어쨌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요. 둘을 곱하시면요. a 제곱 플러스 3a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둘이 곱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18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자, 좌변으로 싹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이 돼서 얘는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이 될 거니까 a 값은 3이랑 6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근데 얘가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했죠. 둘 중에 맞는 거를 조건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별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a가 3일 때랑 6일 때의 각점을 구해서 조건에 만족하는지 봐볼게요. 그러면 얘는 b는 글씨가 너무 이상해요.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확인해야 되잖아요. 기울기는 수직이 맞을 거고 얘는 지금 뭐라고 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지. 그러면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거 좀 떨어뜨려야겠는데. 첫 번째는 A, B 길이 구해볼게요. 9 더하기 9 루트 18이네요. 그러면 3 루트 2. 그 다음에 BC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BC랑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BC는 루트 빼면 제 뭐지? 36.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이죠. 계산할 필요도 없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B 요거 차이를 제곱하면 36 Y좌표 차이 계산하면 81 BC는 이렇게만 할게요. 어차피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 BC는 어떻게 돼? 9의 제곱이니까 81 그 다음에 36 해서 얘는 맞네. 가능한 A값이 6이겠죠. 일단 1번 계산은 앞에 대표용이랑 같고요. 2번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경우 나눠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6이 됐을 거고. 자, 이제 삼각형의 거리 활용해서 외심이 나갈 건데 항상 헷갈려하는 게 있어서 선생님 미리 선수 쳐서 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외심이랑 내심 조건이 있는데 내심과 외심의 정의를 알고 있니? 내심은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심은 삼각형에서 내각있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의 이등분. 외심은 변의 이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너희가 잘 까먹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선배들한테도 그랬고. 그럼 같이 외우기 좋겠지. 내심은 각의 이등분, 외심은 변의 이등분. 정확히 얘기하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외워주시면 덜 까먹겠죠. 기억해 주세요. 이거 빨간 펜으로 필기해 주세요.